오늘은 5월 9일입니다. 61년 전 오늘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새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동양방송 TBC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은 1980년 11월 30일 개국한 지 불과 16년 만에 강제로 문을 닫았어요. 스스로 폐업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권이 언론을 강제로 재편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사라진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야기이기도 하고 대중문화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미디어를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1960년대 초 한국의 방송 환경부터 그려드려야 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백 개의 채널, 유튜브, 넷플릭스, OTT 플랫폼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TV 자체가 귀했어요. 동네에 TV가 한 대 있으면 이웃들이 몰려와 함께 볼 정도였죠. 라디오가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였고 TV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방송국은 KBS와 MBC 두 곳이 전부였어요. 그 속에서 1964년 5월 9일 새로운 방송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양방송이었어요. 동양방송을 만든 배경에는 중앙일보를 창간한 홍진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진기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사돈관계였어요. 이 때문에 동양방송과 중앙일보는 사실상 삼성 계열 언론으로 인식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 네트워크 전략, 지금도 미디어 그룹들이 쓰는 방식이지만 당시로선 꽤 선진적인 접근이었어요. 뉴스와 광고, 연예 콘텐츠를 신문과 방송이 함께 시너지를 내며 운영할 수 있었으니까요. TBC는 라디오 방송으로 먼저 시작했고 이후 텔레비전 방송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당대 최고의 방송국이라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존재가 됐어요. 당시 방송계는 KBS, MBC, TBC 세 방송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구도였습니다. KBS는 국영 방송으로 안정감과 공신력이 있었고 MBC는 중공영 방송으로 중간 위치를 차지했어요. TBC는 민영 방송이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상업 감각이 뛰어났고 속도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젊었어요. TBC가 특히 강했던 분야는 예능과 음악이었습니다. 당시 TV 예능은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코미디와 노래와 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버라이어티 쇼가 주류였습니다. TBC는 이 장르에서 탁월한 감각을 발휘했어요. 화려한 무대 연출, 빠른 편집, 스타 중심의 방송 문화.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19만 6,070년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은 연출이 느리고 무거운 경우가 많았는데 TBC는 그 반대였어요. 보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스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돌 시스템과 기획사가 스타를 만들지만 당시에는 방송국이 스타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TBC 무대를 거쳐 전국적 스타가 된 가수, 코미디언, MC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TV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이었거든요. 채널이 3개밖에 없으니 한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TBC 간판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무대에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TBC는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만드는 공간이었어요. 그 시대 연예 문화의 상당 부분이 TBC에서 탄생하고 유통됐습니다. 라디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은 TBC 하면 TV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라디오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라디오는 젊은이들의 감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체였어요. 밤 시간대 음악 프로그램, 청취자와 함께하는 생방송, DJ의 목소리가 안방까지 스며드는 감성. 그 시절 청춘들이 기억하는 TBC 라디오는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 공유 공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앞에 앉아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기다리고 DJ의 멘트에 위로를 받던 그 기억이 TBC라는 이름과 함께 중장년층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1980년이 옵니다. 그해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기로 했어요. 1980년 하반기 언론 통폐합 조치가 단행됩니다.
수십 개의 신문과 방송국이 강제로 통폐합됐고 동양방송은 KBS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민영 방송을 없애고 공영방송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비판적일 수 있는 민영 언론의 힘을 꺾으려는 의도였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예요. 1980년 11월 30일 TBC의 마지막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과 방송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의 증언에서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회사 하나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시대의 끝이었고 방송의 자유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TBC가 있던 자리엔 KBS ETV가 시작됐어요. 채널은 그대로였지만 이름이 바뀐 것, 그게 당시 상황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TBC에서 일했던 방송인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폐국 이후 이들은 KBS나 MBC 등으로 흩어졌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TBC 출신이라는 동문의식이 유독 강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TBC 출신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먼저였어요. 정기적인 모임이 이어졌고 서로를 챙기는 결속력이 남달랐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고요? TBC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방송에 대한 철학, 어떻게 만들어야 재미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감각, 그걸 함께 만들어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강제로 빼앗겼다는 상실감도 결속력을 강하게 했을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종합 편성 채널로 출범한 JTBC를 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TBC의 정신이 돌아왔다고요. JTBC는 중앙일보 계열, 즉 과거 TBC와 같은 계보의 언론 그룹에서 만든 방송사입니다. 이름 안에 TBC가 들어있고 본사 위치도 과거 TBC가 있던 자리 근처예요. 실제로 JTBC는 출범 초기부터 예능과 뉴스에서 공격적이고 감각적인 편성으로 주목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스타일에서 옛 TBC의 기억을 겹쳐봤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JTBC가 TBC의 후신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송사예요. 하지만 정서적, 문화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해석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오늘 5월 9일 동양방송이 문을 연 날입니다. 16년간 존재했고 강제로 사라졌지만 40년이 넘는 지금도 기억되는 방송국이에요. 어떤 방송국이 이렇게 오래 기억될까요? 단순히 콘텐츠가 좋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그 시절 시청자들에게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렸다는 상실감이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빼앗긴 것은 더 오래 기억됩니다. TBC가 바로 그런 방송국이었어요.